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의 든든한 수익 교통수단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의 베테랑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목표가 달성한 버스들 자랑하고 싶지만 그보다는 승객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대진 첨단소대 리뷰를 도와드렸었죠. 그때 실시간 댓글창에서 이거 탈만한 버스다, 아니다 왜 태웠냐라고 좀 갑론을박이 길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제가 대진 첨단 소재를 어제 이제 1차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가 이제 판매량 글로벌 탑 5까지 안착을 했고 또 그리고 GM과 현대차의 격차가 굉장히 턱밑같이 쫓아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CNT 도전제를 공급하고 있는 대진 첨단 소재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ESS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LA 산불에 최근에 ES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ESS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또 EU 지역에 현지 생산 공장 관련된 추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ESS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테슬라 안에서 메가팩 또 ESS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까운 또 이제 산불 화재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미 먼저 LA 산불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 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기업들이 또 추가 증설에 나선다고 했을 때 올해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또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그리고 자동차 굵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태에서 사실 내연기관은 없고 하이브리드와 딱 전기차만 있는 가운데 지금 글로벌 탑 5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전기차가 본격적인 대중화되는 시기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탑 3 안에까지도 충분히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대진 첨단 소재 앞으로도 사실과 시장은 무관하게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2차 목표가 17,700원 그대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 때도 한 15,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객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전략 재점검해 주시고 있고요. 2차 목표가 17,700원 유지하면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수익버스 탑승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버스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관세 리스크라든지 우리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이 3월 내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효와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 그리고 이제 정치 리스크 같은 경우도 다음 주 초쯤에 다 일단락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3, 4일 안에는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초록버스, 마을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초록색 단기버스에 네. 태워주시는 것 같네요. 승객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텐데요. 목적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마을과 좀 피해갈 수 있는 마을로 잘 골라봤습니다. 일단 뭐 철강,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간밤에 이제 자동차도 25% 관세를 매기겠다 해서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조정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도 지금 이제 후보 대상에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어떤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오늘은 엔터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엔터테인먼트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엔터 마을 갔을 때는 YG 엔터테인먼트를 2번 연속 태워주셨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도 설마 또 YG인가요? 지난번에 YG 플러스랑 YG 네.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새로운 또 그리고 중국향 매출이 좀 돋보이는 엔터 기업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YG 플러스도 아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아니고 오늘 새롭게 엔터버스 탑승해 볼 텐데요. 몇 번 버스죠? 네, 오늘 첫 번째 버스 번호는요. 바로 182360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82360번 버스 어떤 버스인가요? 바로 큐브 엔터라는 버스를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끌고 와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발효되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3일 날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될 텐데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게 문화 교류에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티스트에는 또 관세를 매길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엔터야말로 이 관세의 무풍지대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또 맞물려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한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우리 국내 내부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만 잘 해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중국의 문화사절단도 다음 달에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입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가 쏠리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제 알루미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자동차까지 또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의약품이 될지 반도체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4월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또 이제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는 엔터 산업이야말로 오히려 시장의 피나처 역할이자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중국 사업팀에 지금 최근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 확대에 따른 준비 작업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현지 기업들로부터 문의와 또 그리고 요청, 협의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3분기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중국 매출이 3.7%로 매출액이 한 60억밖에 되지 않았는데 본격적인 한한령 해제와 또 그리고 여자 아이들이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결국 중국 쪽에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중에 중국인 멤버 우기는 이미 중국판 런닝맨에도 출연하고 있고 또 광고에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여자 아이들에 대한 팬덤이 충분히 형성돼 있고 계속해서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다시 한번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여자 아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큐브 엔터의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기준에 중국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미디어 산업시장 규모가 4,79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정도 규모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인 중국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콘텐츠보다 엔터가 바로 빠르게 숫자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반기에는 콘서트부터 대내외 활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엔터 산업이야말로 지금 시장의 어떤 무풍지대가 또 피난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난번에 YG 플러스, YG 엔터 후속주로 큐브 엔터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버스로 큐브 엔터 태워주시려고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사실 기사님이 걸그룹 여자 아이들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는데 평소에 노래 자주 들으시나요? 여자 아이들 노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아이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미연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럼 미연 팬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네, 미연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큐브 엔터 현 시점에서 11%가량 급증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오늘 엔터 섹터에서도 가장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자 아이들 IP를 가지고 있는 큐브 엔터가 오늘 강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오늘의 상승 여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9,800원을 1차 목표가로, 손절 라인 때는 15,3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9,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300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탑승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버스도 준비해 주셨으니까 바로 올라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버스는 또 어떤 노선으로 갈까요? 요즘에 제가 이 조합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첫 번째는 초록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광역버스, 빨간 버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님 원래는 파란 버스를 제일 좋아하셨는데 네. 요즘은 초록과 빨강 이 조합으로 가시네요. 네, 그 조합이 최근에 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좀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빠르게 하루 이틀 만에 15에서 20% 정도 상승 흐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합으로 당분간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또 빨간 버스 탑승을 해보겠고요. 어떤 마을로 향해 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 섹터 마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2차전지 마을이 있고 반도체 마을이 있고 바이오 마을이 있는데 저는 역시나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 로봇 마을이 시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로봇 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의 전공 분야이기도 하죠. 오늘 로봇 마을로 향해 보겠고요.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84-810 버스를 타고 출발해보겠습니다. 484-810번 버스 이름은요? 바로 TXR 로보틱스라는 버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끌고 와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규 상장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자동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체적인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진짜 프로젝트 기획부터 또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 그리고 슈퍼 패키징 제공까지 결국에 고객 맞춤형 턴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TXR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AMR, 물류 이동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한테만 간택받은 게 아니라 LG 이노텍을 필두로 한 쿠팡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협력을 체결했고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삼성과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 TXR 로보틱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안타까운 산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의 이젠 거신증능과 소방 로봇 관련된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예요. 그래서 독점 판매가 될 소방 로봇은 화재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구조 작업 그리고 다양한 소방 임무에 더 활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방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오늘 강하게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필두로 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가장 또 핵심 기업으로 충분히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두 번째 버스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는 로봇마을로 향하는 TXR 로보틱스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클로봇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규 상장주 안에서도 튼튼한 버스 잘 골라주시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 현 시점에서 20%가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상장 시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이제 오늘 어떤 이제 대규모 산불과 또 거기에다 로봇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이제 바닥에서 턴하면서요. 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가격도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안정적인 구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은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4,200원을 한번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700원 라인 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4,200원, 손절 라인은 18,7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탑승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이후에 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너튜브와 MB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이미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일단 관세 폭탄에 대한 리스크 충분히 반영됐고요. 또 정치 리스크 이번 주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 안에는 대부분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됐을 때 시장의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익을 위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